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이지 152페이지 그 표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 이제 거기서 보면 여러분 광경이 나오죠. 광경입니다. 자, 광경이 여러분 증기가 여러분 작죠? 자, 온수가 크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증기는 뭐예요? 기체니까 작아도 돼. 또 자, 온수는 여러분 또 액체가 되는 거죠. 또 커야 돼. 또 하나야. 얘는 잡열을 가지고 가죠. 자, 그렇지만 또 얘는요. 자, 현열을 갖고 가죠. 어떤 게 열이 뜨거워요? 여러분 잡열이 뜨거우니까 굳이 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설비비. 돈 얘기 나오네요. 자, 설비비. 얘가 여러분 설비비가 작고 이쪽이 설비비가 크다고 나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광경도 얘가 작죠. 관도 작다고요. 여러분 관 큰 게 비싸요? 작은 게 비싸요? 큰 게 비싸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자, 얘는요. 광경도 있지만 여러분 방열기도 있죠. 방열기도 여러분 영향을 미쳐요. 방열기도. 자, 그러면 여러분 밑에 보면 여러분 자, 방열기 저 위에 보면 방열기 면적 있죠. 방열기 면적. 여기가 작다고 나올걸요. 증기 쪽이 작고 자, 온수 쪽이 크다고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자, 방열기 말뜻이 뭐예요? 방열기. 열을 방출하는 기기라고요.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표준 방열량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방열량이 있는데 증기는 제곱미터당 얼마냐면 0.756 kW. 그 다음에 자, 온수는요. 제곱미터당 0.523 kW가 돼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증기는 제곱미터당 0.756이라는 열량이 발생되고 자, 온수는 0.523이라는 열량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면적을 난방을 하더라도 온수 방열기 또 증기 방열기가 있어요. 그럼 하나는 온수가 들어가고 하나는 증기가 들어갑니다. 아셨죠? 이때 증기가 여러분 표준 방열량이 큰 이유가 뭐예요? 요 잡열 때문에 그렇죠. 자, 증기가 큰 이유가 자, 그다음에 온수가 여러분 0.523 작은 이유가 요 현열 때문에 그렇죠. 현열 때문에 그런다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방열기가 표준 방열량이 얘는 상대적으로 온수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방열기가 굳이 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열량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온수난방용 방열기가 여기에 10개가 설치된다면 얘는 8개나 7개 정도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왜? 열이 방출되는 양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리고 방열기도 적으니까 그만큼 설비비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방열량도 또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고. 정말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쾌감도. 여러분 쾌감도는 난방의 쾌감도예요. 아셨죠? 쾌감도. 쾌감도 여기가 나빠요. 여기가 좋아요. 여러분 증기난방은 뜨거워요. 여러분 햇빛은 여러분 따스한 햇빛을 쬐야 되는 거지 뜨거운 햇빛은 피해야 되는 거죠. 여름철은 태양을 어때요? 피해야 되고 보면 햇빛을 쬐야 되는 게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뜨거우면 여러분 이게
그 열의 쾌감도가 이게 여러분 열 쾌감도예요. 열 쾌감도. 그래서 여러분 따스한 게 좋은 거지 뜨거우면 안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방열기 소음. 여러분 방열기 소음. 여러분 진기란 방은 저기서 보일러가 가동이 되잖아요. 안다. 저기서부터 퉁탕 퉁탕 거리면서 와. 누가 그러면 거기서 그 보일러 직원이 망치를 두드리고 있어요? 보일러 간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수증기가 그 일정한 압력으로 오다 보니까 이 관이 꺾여진 부분 있죠? 여기 막 치고 와. 그러니까 빈 상태니까 어때요? 소리가 전체적으로 울려버리는 거죠? 그걸 여러분 뭐라고요? 스팀해머. 어떤 데 가면 워터햄머라고 하는데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아셨죠? 자, 워터햄머나 스팀햄머나 얘도 자 이게 발생된다고 아셨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어도 여러분 요게 자꾸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셨죠?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이걸 출제해도 여러분 이걸 못 맞출까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상중하로 매긴다면 어디에 속할까요? 하급이에요. 아셨죠? 이거 여러분 뭐 공학적으로 여러분 해야 이거 안 하요 이거? 상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상식 아니에요? 상식이면 여러분 상중하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하급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도 자꾸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체가 어떤 전반적인 개념이 이해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상식이 여러분 딱 기준이 안 돼 있으면 자꾸 헷갈리는 거야. 아셨죠?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여러분 복사나방이죠? 자, 복사나방입니다. 자, 페이지 154페이지네요. 복사. 결론적인 얘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대건 난방은 무조건 복사난방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요거 거의 99% 이상이 복사난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그래 돼요? 온돌은요, 온돌도 복사난방이죠? 온돌도 복사난방이라고요. 그 개념이. 자, 그러면 복사의 개념은 뭐예요? 복사의 개념은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직접 내렸죠. 이걸 여러분 정확한 여러분 직달일사라고 표현하죠. 시험 문제 아니에요 이건. 아셨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직사, 광선 이렇게 얘기하거나 직사라는 표현을 써요. 아셨죠? 직접 내려찍는다고요. 자, 그러면 자 복사난방의 개념에 대해서 좀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복사라는 표현을 알아야 돼. 자, 복사는 여러분 혹시 이 태양의 열을 받아. 자, 열을 받으면 요 땅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일정량이 되면 이 받을 수 있는 열의 양이 제한이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는 아니지만 여러분 5호가 되면 봄철에 5호가 되면 이 직달일사를 봐서 요게 열을 받아서 위로 아련하게 올라오는 거 있죠. 이걸 흔히 뭐라고요? 아지랭이. 이걸 다른 말로 복사열이라고 하죠. 아지랭이가 복사열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직접 와서 이 열이 이제 자 한번 요 땅에 거쳐서 다시 올라오는 열을 복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직접이 아니라 한번 거쳐서 옵니다. 아셨죠? 이걸 복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 우리 집도 여러분 어때요? 지금부터 자 요 밑에 방바닥이 열을 받아서 그 열이 올라오는 거죠. 아지랭이처럼. 그래서 무슨 난방? 그래서 복사난방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복사난방은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처럼 방열기가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요. 아셨죠? 방열기 필요 없다고요. 예. 필요 없다고요. 아셨죠? 예. 파이프가 여러분 방열기가 아니야. 아셨죠? 열을 전달해주는 자 어떤 열매는
저기 다른 거고. 네. 자, 가자고요. 아는 거 다 나왔는데 못 맞춰서 그렇죠. 아셨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여러분의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한번 채우러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자, 우리가 흔히 해서 여러분 이거 콘크리트 바닥판 슬라브라고 얘기합시다. 자, 슬라브예요. 자, 그런데 이 슬라브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난방 코일 파이프 있죠? 바로 설치하면 큰일 나. 자, 그래서 주로 어떤 걸 하냐면 단열층을 설치합니다. 층을 설치해요. 자,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신더 콘크리트라든지 경량 기포 콘크리트. 자, 이런 걸 많이 타설 합니다. 근데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스티로폼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녹아서도 아니고 타서. 아니 왜 타냐고. 이게 환경오염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 방바닥 위에 나중에 여러분 냉장고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냉장고 무게 음식 다 들어가고 나면 엄청 무겁죠? 그건 몇 년 동안 있어야 돼요? 20년이요? 20년 아니겠다. 여러분 이사 갈 동안 거의 대부분 그 자리에 있죠? 그러면 잘못하면 여기다 스티로폼을 까면 그 위에 압력에 의해서 그 자리만 쭉 가라앉죠? 멋있을 거야. 그쵸? 농이면 농자리만 또 쑥 가라앉고. 결론 여러분 스티로폼은 압축력이 없으니까 그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열재는 주로 안 써요. 자, 신더 콘크리트는 여러분 석탄재 같은 거 있죠? 그걸 갖다가 같이 섞어서 만든 게 여러분 신더 콘크리트. 대표적인 석탄재가 뭐가 있어요? 연탄. 여러분 연탄은 연탄재 옛날에 그 위에 눈이 쌓이고 나면 눈이 안 녹죠? 다 기본적인 얘가 단열재야. 경량 기포 콘크리트. 대표적으로 경량 기포 콘크리트는 뭐가 생각나요? 예? 이제 그거 잘못했다는 건 아니야. 대표적으로 여러분 딱 보면 하루방돌이죠. 하루방돌 구멍이 뻥뻥뻥 뚫렸잖아요. 그 자체는 여러분 얘는 하루방돌 얘가 그 기포 그 자체가 여러분 보온 단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만들어요. 그 위에 요게 여러분 가열 코일을 설치해 주는 거죠. 이게 가열 코일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과거에는 동관을 많이 썼죠. 자, 요즘 여러분 흔히 해서 엑셀 파이프로 많이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위에다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 해놓고 라스를 깔아요. 아셨죠? 자, 이거 까는 이유가 뭘까요? 균열 방지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일정한 두께에다가 이제 뭘 타설해요? 여러분 모르타르를 타설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미장을 한 후에 여기다가 이제 장판이라든지 마루 같은 걸 까는 거죠. 마감재를 깝니다. 이게 여러분 마감재가 되는 거죠. 바닥 마감재. 여기는요. 자, 모르타르 타를 타사죠. 뭐 체험층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로 여러분 요 사이로 뭐가 갈까요? 그래서 여러분 대금 무슨 난방?
그래서 대부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우리 집은 온수 난방인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 온수 써도 되지만 증기 써도 되고, 자 보일러가 얘는 보일러가 필요하지만 이게 필요 없으면 여러분 전기를 꽂아버려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은 왜 증기용 보일러를 왜 여기다 증기를 안 보낼까요? 왜 안 보내요? 여러분 시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집에 여러분 증기 보일러를 쓰면 관리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맨날 9시 뉴스 나온다고 몇 명 터져 죽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전기는 많이 안 쓰려고 하는 거죠. 자, 전기는요. 이게 여러분 전기요금이 비싸는 거죠. 자, 온수를 쓰면 여러분 뭐가 좋아요? 터질 일은 없지만 새기는 해. 그렇지만 또 좋은 게 뭐예요? 열 용량이 크죠. 한번 데피기는 없지만 한번 데펴놓으면 오래가.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만만한 게 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보일러나 또 기름보일러 전부 다 온수용 보일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쪽으로 집어넣죠. 자, 그러면 잘 봐요. 여기서 열이 전달되는 거죠. 자, 전달돼. 자, 근데 바로 따뜻해지는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단열층이 밑에 없다면요, 재수가 없으면 여러분 밑에 집 천장 난방해 줘야 되는 거죠. 아닐까요? 밑에 집 천장 난방해 줘. 그래서 단열층이 필요로 하다고요. 아셨죠? 이게 없으면 우리 집으로 여러분 이게 열이 안 올라올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단열층을 설치해 주는데, 자, 여기서 열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근데 바로 안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추결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봄에 아지랭이가 아침부터 올라오지는 않죠. 오후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여기도 땅도 추결이 돼야 그 열이 이제 남아있는 열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어때요?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런 난방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사난방. 한번 거쳐서 오죠. 이게 복사난방이야.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54페이지에 있는 지문은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지문만 여기다 모아놓은 거야. 자, 어떤 지문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바닥에 난방 코일을 설치하여 난방하는 방식. 당연하죠. 자, 두 번째, 난방 코일의 간격은 열 손실이 많은 지게는 좁게. 그럼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게 간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열 손실이 많다는 얘기는 춥다는 얘기죠. 열을. 그러니까 더 촘촘히 해줘야 되는 거고, 열 손실이 그만큼 없으면 적당한 간격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난방 코일의 매설 깊이는 바닥 표면의 온도 분포와 균열 등을 고려하여. 자, 매설 깊이, 요 깊이죠. 과거는 이거 얼마라고 했는데 요즘 이 얘기가 없어. 요 깊이. 저거 아세요? 저걸 제가 깊이 해본 적이 있고 얇게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러분 정상적으로 한 적이 있었고. 자, 이런 거죠. 아, 저거 하다 보면 이게 빨리 안 데펴지잖아요. 그래서 얇게 한 적이 있었다. 얇게 하면요 정말로 집이 빨리 따뜻해져. 근데 세상에 이치가요, 뭐가 하나가 좋으면 뭐가 하나가 분명히 나빠요. 이게 만물의 이치야. 이게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어. 이게 더 하나 또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이 방바닥에 균열이 많이 가. 그러면 균열이 간지 어떻게 하냐고요? 요즘은 여러분 거의 대부분 강화마루를 깔죠. 마루를 깔잖아. 마루. 여러분 마루를 깐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루를 깐 이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장판을 깔다가 거실이나 방 모두 여러분 장판을 깔다가 나무 마루로 바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즉 이 소비자들 때문에 여러분 그걸 마루를 깐 게 된 게 아니었어. 자, 여기가 균열이 가잖아요. 여러분 장판을 까면 이쪽으로 열이 빨리 오라니까 장판이 이렇게 운다. 울어. 운다는 얘기는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균열이 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하자일까 하자 아닐까요? 하자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하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죠. 근데 그게 귀찮아. 왜요? 전부 다 드러내야 하잖아. 문제는요, 저거 이렇게 울면요 거기서 균열이 갔다는 얘기야. 균열이 많이 가요. 균열.
그래서 이제 깊게 봤다. 난방을 한참 해야 돼 그냥. 아 추워 죽겠네 할 때 겨우 이제 올라와. 우리 집 언제 따뜻해지냐 이럴 때. 그래서 항상 뭐가 과해도 또는요, 자 너무 적어도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항상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얼만큼 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적당히 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하던 얘기 참 할게요.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마루를 깐 이유가요, 저 균열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는 균열 가야 안 가요?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뭘 깐다고 그랬어요? 라스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탁장 같은 걸 설치한단 말이야. 그 외에 여러분 해도 여러분 얘가 균일 가니까 자꾸 하자가 여러분 자꾸 발생하니까 이 하자를 없애기 위해서 나무로 확 깔았더니 표시 나야 안 나요? 안 나.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안 나.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한 게 아니라 이 아파트 그 건설회사 측에서 이것을 자 없애려고 한 거죠. 근데 콘크리트는 균열을 가야 안 가요? 무조건 간단 말이야. 그게 그 업체의 잘못만도 아닌 거죠.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냥 감추기 위해서 마루를 깔았더니 이게 참 진짜 끝내주는 거지. 자 그러면 돈을 덜 받았을까요? 더 받았을까요? 더 왕창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셨죠? 여러분한테 왕창 받았단 말이야. 자 다. 그러면서 여러분 친환경재료 썼다고? 무슨 친환경재래? 여기다 본드 잔뜩 붙여놨는데 본드 엄청나게 붙입니다. 아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이제 방바닥에 둥글둥글 쓰면 이거 막 다이옥신 같은 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위에서 굴르고 있는 중이야. 예.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번째, 각 방으로 연결된 난방 코일의 깊이가 달라지면 그 저항 손실도 달라진다. 여러분 네 번째 뭔 얘기예요? 각 방에 뭐가 달라져요? 코일이가 난방 코일 깊이, 코일이 자 깊이가 달라진대. 자 달라지면 그 저항 손실도 달라진대요. 여러분 깊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잘못된 거죠. 길이라고 바꿔야 돼요. 아셨죠? 깊이가 아니라 뭘로 바꿔요? 길이라고 바꿔주십시오. 아셨죠? 코일의 길이가 길어지면 그만큼 보실래요? 코일의 길이가 길어졌어. 코일의 길이가 여러분 짧아. 그러면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순환되는 그 속도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저항값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즉 온도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그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분 우리 집에서는 여러분 이게 해당이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했던 게 있었죠. 무슨 배관법? 리버스, 리턴, 역환수 방식이었죠. 우리 집에는 해당돼야 안 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다섯 번째, 난방 코일이 바닥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균열 혹은 누수 시 수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자, 얘는요 잘못하면 샜어. 어떤 업체가 여기가 아닌 갭이야. 또 이쪽에 갔어. 여기가 아닌 갭이야. 막 온 집안을 다 깠어. 그 다음날 와요 안 와요? 안 와. 안 와. 그래서 여러분 다른 업체 찾았지. 다른 업체가 어때요? 여기가 아닌 또 딴 쪽에서 찾아내죠. 여기는 괜히 깐 거죠. 깔았으면 여러분 깠다는 얘기가 뭔 뜻이에요? 이제 다시 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아셨죠? 더군다나 마루를 깔았을 때는 이게 골치 아파져요. 아셨죠? 자, 가장 큰 문제점이 이 누수가 생겼을 때 찾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섯 번째, 실내에 방열기 설치하지 않으므로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방열기 면적만큼 내가 그 공간을 쉽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열기가 차지하면 얼마나 차지한다고? 여러분 이거예요. 방열기가 설치되면 그 앞에 어떤 물건도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열이 방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방열면에 반대면에 단열층을 설치해야 된다. 뭔 뜻이에요? 여러분
방열면, 이게 방열면이야. 반대쪽이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단열층에 꼭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8번, 방을 개방한 상태에서 난방 효과가 지속적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있다가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왜 문을 열었으면 왜 난방이 지속적일까요? 잠깐요. 여러분, 증기난방, 온수난방은 요 실에 공기를 데피는 난방이에요. 어떤 구주차를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에 공기를. 그런데 여러분, 이 복사난방은요, 뭘 데피냐면 요 방바닥을 데피는 거죠. 그러면 이 공기가 따뜻해지는데 창문을 열어서 청소하니라고. 얘는 아직도 돈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돈 다 날라간 거죠. 지금 이 얘기한다고요. 자, 이게 여러분 지금 시험 문제에 나왔던 지문을 갖다가 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 특별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아셨죠? 네. 자, 그럼 페이지 157페이지 공동주택의 온수온돌, 그게 그거죠. 복사난방이나 온수온돌이나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온돌의 개념은 여러분 따뜻한 돌이 온돌이죠. 따뜻한 돌. 여기가 제가 아궁이 풀 때, 그러면 자 요게 여러분 요 돌이, 이 돌이 흔히 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구들장. 이게 온돌 개념이죠. 따뜻한 돌. 자, 대부분 보면 요 돌인데 이 돌이 갖다가 이제 열기가 하면서 얘를 데펴 놓잖아. 자, 그래서 아랫목이 여러분 까맣게 타죠. 위쪽으로 할수록 차가워져. 옛날 문헌에 보면요, 여러분 궁궐 같은 데는 난방을 하잖아요. 한번 불 때면 석 달 열흘 간다고 나와. 근데요, 이 방이라면 아궁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다 같이 떠버리면요, 열기가 계속 남아 있어 가지고 석 달 열흘 간다고 나왔어, 문헌에. 이 온돌이 여러분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돌을 갖다가 온돌이라고 직접 여러분 영문으로 표기합니다. 아셨죠? 온돌이라고 그냥 영문으로 표기해요. 고유명사예요. 아셨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다 뭐라고 적은지 아세요? 세계 대백과사전에는 코리안 히팅 시스템이라고. 이것도 또 중국에서 또 우리 지네가 뭐 원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세계 대백과사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셨죠? 참. 여러분 중국 일부 지역에는 여러분 요게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또 얘기하면 또 시간이 어떻게 되나. 난방 방식이 전부 다 다르죠. 여러분 중국 애들은 난방을 어떻게 해요? 에? 방열탄이요? 이 중국은요 대륙이 넓어. 대륙 국가예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땅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해. 근데 이 대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넓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농경을 하고 어떤 지역은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했던 게 목축업이야. 이거 이게 이상한 게 지리시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목축을 하면 여러분 한 곳에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몰고 다녀야 되는 거죠. 몰고 다녀. 자, 그러다 보니까 집을 여러분 굳이 잘 지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흔히 해서 아직도 몽골 같은 데 남아있는 이 게르라고 하나요? 게르? 이런 걸 여러분 하죠. 그래서 얘는요, 가운데서 여러분 요걸 해놓고 이걸로 뭘로 해요? 취사도 하지만 난방열을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빠지죠.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요, 잠을 잘 때는 절대 프레일 위에서 자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여러 가지 독충이나 해충이 많으니까 침대에서 자. 그래서요, 이 중국은 여러분 입식 문화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데 보면 꼭 상에서 테이블에서 밥 먹고 의자에서 앉아서 먹고 그러죠. 여러분 중국 가면 왜 침대가 아니 높은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왜 이렇게 막 처해져 있을까요? 왜 중국의 여성 뭐 그런 게 가면 황제 같은 그러니까 뭐 커튼 같은 게 침대에 쳐져 있잖아요. 이게 많으니까 독충 같은 게 많으니까 그걸 가리는 모기장이야. 모기장 개념이 실루엣을 예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셨죠? 실루엣 때문에 했던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분위기도 아니야. 독충 해충이 많으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기장 개념을 쳐놓은 거야.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여러분 무조건 방바닥에는 난방 문화 이런 문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 못 만들지. 그러니까 난방이 여러분 개판이야. 난방 자체가 여러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얘네들은 그냥 어떤 거예요? 그냥 난로 개념이야. 그냥 특별한 난방 개념이 없어. 그렇지만 북쪽으로 가면요 조금 이렇게 비슷한 게 있지만 거기도 특별한 난방은 없어. 그래서 거기 가잖아요. 북쪽 저 중국 쪽에 가보면 그 부엌하고 그 소 이렇게 이런 애 같이 살아. 아셨죠? 같이 살아. 일본 여러분 섬나라죠. 자, 문제는요. 자,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있다면 얘는 일본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자, 우리를 말하는 방판 역할이 여기가 태평양이잖아. 여기 오는 모든 습기나 태풍 같은 걸 얘가 다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마철이라고 하지만 얘네는요 우기라고 하죠. 우기. 얘는 우기가 있어.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우리는 장마철이 길어봐야 보름 뭐 한 달 이 정도 되지만 얘는 우기야. 3개월 4개월이야. 얘는 지금도 가라앉고 있지만 근데 얘네들이 가라앉으면 큰일 나. 여러분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일일 일본이 없으면요 우리나라 직격탄이야. 진짜 직격탄이야. 해일이 왔을 때 일본 애들이 거기다 다 막아줘. 얘네들이 침수되면서 그 파장을 여러분 우리나라를 다 막아줘.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홀라당 없어지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없어지면 안 돼. 꼭 필요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요 이게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이걸 땅에다 바로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맨날 침수되고 습기가 맨날 올라와 가지고 집안이 여러분 이게 안 좋아. 그래서 일본식 옛날에 여러분 아직 일제시대 때 남아있던 그 목조 주택을 가면요 1층이 집이 아니라 2층부터죠. 2층 여러분 집에 가봐도 일본식 집에 가봐도 거의 1층은 상가로 쓰고 2층은 주거용으로 쓰죠. 그럴 텐데 그래.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돼요? 계단. 걔네들은 계단 같은 거 좁은 요런 걸 잘 만든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얘네는요 자 1층이 아니라 2층부터야. 2층부터 여러분 주거 공간이라고. 근데 왜 콘크리트를 안 쓰고 여러분 목조로만 쓸까요? 목재를. 진 때문에 게 아니라 습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습기 때문에. 이게 목재가 훨씬 여러분 여기 다른 재료보다 습기를 여러분 조절을 잘 해줘요.
그래서 이제 얘를 따뜻하게 하려고 바닥에다 여러분 뭘 깔아요? 다다미. 여러분 다다미 뭘로 만들어요? 왕골 같은 걸로 그 두툼하게 만들죠. 그게 여러분 뭐예요? 보온 단열재야. 그거 한다고. 그러니까 밑에서 불 때면 얘는 개곤란 타죠. 2층이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랑처럼 여기 아궁이 만들어 못 만들어요? 못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띄워야 돼. 띄워야 돼. 그래서 2층부터 여러분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2층에서는 우리는 1층이니까 여러분 바로 앞마당의 표현을 쓰지만 2층이라는 표현에서는 앞마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정원을 잘 갖고 와. 분재 같은 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이 보기 위해서 분재 만들죠. 그런 거 잘 만들어 일본 애들이. 그래서 정원을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좀 멀리서 바라보기 좋게 시각적으로 정원을 잘 만들어 일본 애들이. 그래서 자 그럼 한국이에요. 우리는 농경상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농사를 지기에 가장 적합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여러분 땅이 좋아지는 거죠. 땅이 좋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일본 쌀보다 우리나라 쌀이 사실 훨씬 더 맛있고 좋아요. 그 영양분도 좋고 그러니까 벼가 잘 자라는 거죠. 아셨죠? 문제는 이제 농경은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여러분 휴식기죠. 겨울은 쉬어야 돼. 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까지는 여러분 쎄 빠지게 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거 하다 보면 여기서 여러분 원적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방바닥에서 지진다는 표현을 쓰죠. 지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 이게 또 겨울 동안 지져갖고 이게 또 몸을 또 만든 다음에 또 봄, 여름, 가을 동안 또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여러분 또 여기서 중간중간에 다 뭘로 채워요? 진흙. 전부 다 벽도 다 여러분 진흙 같은 걸로 만들죠. 거기서 여러분 나쁜 것들을 전부 다 흡수하고 빨아들이고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농경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막 자꾸 만들어지는 거지. 정착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북쪽으로 하니까 점점 추워지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있을 때 온도라고 남쪽 지방에 있을 때 온도라고 또 얘기가 또 달라. 그 다음에 여러분 북쪽으로 갈 때는 여러분 혹시 대청마루라고 들어봤어요? 북쪽은 대청마루가 없죠. 남쪽으로 가야 대청마루가 있어. 더우니까 여러분 이걸 빨리빨리 환기시키려고. 그래서 여름 밑에 쪽으로 해서 또 비가 많이 오니까 대청마루가 높죠. 아니 위쪽에서는 여러분 마루가 그렇게 안 높았지만 밑에 남부지방 쪽으로 갈수록 마루가 높아져요. 왜? 또 습기를 막으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국, 일본 이 가까운 나라지만 이 난방 방식이 또 주거 방식이 이렇게 좀 달라져요. 결론적으로 요거 이제 세계적이 됩니다. 이거 아셨죠? 이렇게는 안 되지만 이게 되는 거죠. 이거.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명된 게 아니라 원래는 독일에서 있었던 거예요. 독일에서 이런 난방 방식. 그러니까 독일에서 썼던 방식은 아니고 어떤 학자들이 이런 방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건데, 자 우리나라 사람 보니까 얘는 왜 못하는 거예요? 연기 나고 또 여러분 나무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료들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얘는 자꾸 또 쟤도 꺼내야 되고 막 어떻게 이렇게 안 좋고 까매지고, 얘를 가져와 봤더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연료를 뭘 뗄까 하다가 보니까 연탄을 만든 거죠. 연탄. 그래서 연탄 보일러에서 이제 기름 보일러, 그다음에 가스 보일러, 지금 현재까지 오는 거죠. 여러분 가스 보일러가 사실 우리나라에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많이 봐도 25년, 30년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는요 그걸 처음에는 얘가 고장이 정말 많이 났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고장 없이 이제 거꾸로 여러분 더 개량을 해서 외국에 수출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데, 그다음에 유럽 같은데, 또 그다음에 저 미국에 여러분 뭐 한인타운 같은 데는 우리나라 집 질 때요 요걸 채택해요. 아셨죠? 요걸 채택해서 간다고. 그러니까 자 일본 사람들이나 특히 여러분 유럽 또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겨울이 따뜻하다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요?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일단 방바닥이 발이 안 차가우니까 여러분 신발을 안 신어도 되는 거죠.
신발을 신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내 환경이 더러워지는 거죠. 신발 안 신으니까. 여러분 얘네들은 신발 신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자꾸 먼지가 날리니까 뭘 깔아요? 밑에다? 카펫을 깔죠. 그게 자꾸 여러분 카펫 깔다 보면 그 내부 쪽으로 여러분 나쁜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별로 호흡기도 안 좋고 그다음에 막 알레르기도 많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방바닥은 여러분 쓸고 닦고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전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자기 전에 닦고 일어나서 닦고 그다음에 이불도 널었죠. 일광욕 시키고 그게 다 살균을 시키는데 요즘은 침대 생활을 되는 게 어때요? 그거 혹시 매트리스 혹시 널어요? 가끔씩? 빨아요? 버리죠? 버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알레르기가 있으면요. 알레르기가 있는 집들은 알레르기 천식 있는 집들은 침대 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발 좀 혹시 외국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에 재울 때는요. 방바닥에서 재우는 게 제일 좋아. 여러분 겨울에 여러분 난방 보일러 틀었을 때 느낌 있죠? 옛날에 추울 때 그 밑에 이불 깔고 그다음에 요 깔고 이렇게 덮고 있으면 아침에 되면 일어나기 싫죠? 그 따스한 느낌. 침대는 그 따스한 느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만든 게 여러분 또 전기장판 만들어 놨죠? 요즘은 또 이제 온수 매트를 만들어라. 여러분 전기장판이 태국에서 얼마나 잘 팔리는 줄 아세요? 태국은 여러분 더운 나라죠. 왜 태국에서 왜 잘 팔릴까요? 태국에 여러분 태국에 크리스마스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는 크리스마스 왜 없겠어? 있지. 12월 25일은 다 크리스마스죠. 거기는요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 근데 25일 크리스마스 때 되면요 막 롱코트 캐시미어 롱코트도 팔고 여러분 모자도 팔고 장갑도 팔고 다 그래. 근데 우리는 더워 죽겠는데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입어. 안 덥냐 했더니 언제 입니? 그래서 보면 그럴 것도 같아. 근데요 그 나라는 영상 한 15도에서 10도 사이만 되면 동사에서 죽어요. 만약에 그렇게 기온이 여러분 이상한 기온이 오잖아요. 우리나라 전기장판 다 뺏어가. 가지고 전기장판 우리나라 걸 팔아요. 정말 미친 듯이 팔린답니다. 실제. 자, 하여튼 좋은 거예요. 하셨죠? 네.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진짜 미개하게. 자 방에서 먹고 자고 싸고 다 한다고.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더 훨씬 더 위생적이고 깨끗한 거죠. 나 안 한단 말이야 이거. 그래서 자 사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 사람들 한번 그 따스함을 한번 느껴버리면요 자기 나라에 가서는 추워서 못 산대 이제. 실제 그래요. 그래서 자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외국 사람 오면요 한번 방바닥 한번 재워보세요. 온도 최고라고 할 거예요. 침대 우리나라 침대보다 더 좋아 자기네 거. 그래서 굳이 침대에서 재울 필요 없는 겁니다. 아셨죠? 방바닥에 한번 재워보세요. 그게 하대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자 또 이런 얘기 또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하게 또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자 잠깐 좀 쉬었다 또 가야 될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잠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